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가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아직도 여권에서는 소위 윤석열 방지법도 만들고 검찰청을 없애는 법도 만들고 여전히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윤석열에 대한 특검 얘기도 나오고 또 전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도 바뀌고 비서실장도 바뀌고 윤석열의 카운터파트죠. 이 모든 변화가 있지만 윤석열 사태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대선 후보 가능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망론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의지가 있느냐, 출마할 의지가 있느냐, 그 다음 가능성이 있느냐, 출마한다면 어떤 경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의 출마 의지는 강하다라고 보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보여준 지난 1년 동안의 그 행동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는 그 국민의 검찰, 국민의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윤석열이 했죠. 합쳐보면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검찰총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는 검찰총장의 얘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지금 워낙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출마 의지는 확고할 것이다. 출마 의지가 확고할 것이라고 보는 건 검찰에서의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행동, 사실은 윤석열이 또 앞으로 여권에 당하게 될 고통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검찰 내부에서의 자기의 입장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치를 통해서 활로를 찾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 되어버린다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정치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정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분석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의 출마 의지와 가능성을 보는데 가능성은 지금 지지율로서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리고 있죠. 앞으로 윤석열은 더 지지율이 높아져 갈 것이다. 지금의 정치 구도상 야권에 별다른 후보가 없고 지금 문재인 실정, 문재인의 정권 후반기에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좀 잃더라도 권력 개편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 지지율은 윤석열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은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출마할 방법은 뭐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제 비교되는 것이 과거에 윤석열의 경우가 있었죠. 윤석열 현상처럼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고건 현상도 있었고 반기문 현상도 있었고 이회창 경우도 있었죠. 이 경우에 고건 반기문의 경우는 안철수까지요. 윤석열하고는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영역, 정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권력의 문제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생겼던 이 지지율이 발생을 한 고건이나 반기문, 이 안철수보다는 권력과 직접 투쟁하면서 현재의 권력과 싸우면서 자신의 국민적 지지율을 만들어낸 경우다. 이런 면에서 이회창과 비슷하다. 20년 전에. 이회창과 지금의 윤석열이 비슷한데 거기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비슷한 부분은 현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맨 처음에는 현 권력의 아주 박수를 받았죠. 이회창도 감사원장을 하면서 사실 YS에 굉장한 신임을 받았고 윤석열도 소위 지난 정권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박수를 받았죠. 그러다가 똑같이 이회창이나 윤석열 모두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제 현 정권의 눈밖에 나고 탄압을 받게 되죠. 이회창은 국무총리에서 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적인 신망을 받았고 윤석열은 지금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만 탄압을 받는 와중에서도 법치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럼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까? 그것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대로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단일 후보를 놓고 안철수도 그렇고 또 김근식 후보도 그렇고 여러 명이 윤석열의 그 반문재인과 손잡고 윤석열과 손잡고 반문재인에 나서겠다 다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과 이렇게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안철수를 비롯한 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들 간에 지금 협의하고 줄달리기를 하는 부분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한 2월 중순, 2월 말쯤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니까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고민하게 될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단일 후보를 만들자는 다 동의를 했죠. 자, 국민의힘 안에서 단일 후보를 만들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을 좀 터는 국민의힘의 문을 열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 전체의 단일 후보를 만들 거냐, 경선을 할 거냐, 지금 이 문제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와서 경선을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국민의힘 쪽으로 다 이제 야권 반문, 또 야권 전체의 지지가 몰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안철수의 생각은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그것보다는 국민의힘의 벽을 좀 허물고 전체 야권의 원샷 경선을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외연을 넓히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을 테고, 이 방법이 다음 대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대선으로 이어지는 방법에서도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될 때 국민의힘 바깥에서 나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지나고 나면 이제 구체화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안에도 윤석열의 지지 세력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안으로 들어가느냐 나오느냐. 지금 안철수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안철수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얼마나 외인을 확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의 경우에 가장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감각이 있겠느냐. 그 다음, 앞으로 이런 법치나 검찰의 중립이나 이것 이외에 경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과 또 출마 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은 지금 7월까지 검찰총장직을 마무리하겠다, 자기 임기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스스로 국민들에게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도 어느 적정한 시점에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임기를 끝내면 바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9월 되면, 내년 9월이 되면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것보다는 스스로 국민 앞에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요. 내 스스로 정치 참여를 위해서 옷을 벗는다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경제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은 이거 학습 능력이죠. 이 학습 능력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의 검찰을 아무리 얘기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현실 정치의 감은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 부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윤석열을 놓고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소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과도할 정도의 칼을 들이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이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칼을 들이댄 것은 맞지만 그 꼭 같은 수준의 칼을, 아니면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칼을 문재인 정부에게도 들이대고 있다 라는 부분이 윤석열이 가진 어떤 설득력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또 여러 가지로 벽에 막혀 있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윤석열이 과감하게
검찰의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에 대해서 그 위정을 강요한 사람들, 그다음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들, 라임 옵티머스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원전 수사, 송철호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윤석열이 지금 뭐 손발이 묶여 있는 것,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오면 그거 다 풀어야 합니다. 풀고 정말 검찰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모든 수사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용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 나온 추미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고요. 뭐 모든 것 같은 청와대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우파 보수 지금 야권 지지층에게 윤석열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게 했던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나서서 정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아직도 윤석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출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미 윤석열 현상 그 자체가 지금 전국을 움직이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갖고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장점, 야권에 대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또 숙제도 여전히 있다. 앞으로 윤석열이 보여줄 지금 뭐 문재인 정부는 뭐 특검이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공수처를 통해서든 윤석열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걸 보여줘야만 지금까지 해온 자기의 존재 이유가 그대로 입증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테고 또 문재인 정부는 그에 대해 맞서서 또 윤석열에 대해서 탄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어떤 행동, 어떤 결정을 보여줄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단계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떤 형태로든지 30% 근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 지점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그렇게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이 언제 오느냐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